네, 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요 변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요 저점에서 이제 경직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 요 배경이 뭔지 보면 미국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뭐 금리 인상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하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이 이 문제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준율을 0.25%를 낮췄는데, 0.25% 지준율을 낮추면 중국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이 한 91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조 원의 유동성을 풀고, 그리고 더 안 되면 또 금리 인하를 하고, 근데 중국이 지금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금리로 인해서 예금이 천문학적으로 있고, 예금 금리가 3%, 4% 정도 되니까 다른 데 투자를 안 하더라. 결국 그러면 제로 금리로 가야 되는데, 이 제로 금리로 갔을 때 투자금이 빠져나간다, 해외 투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동안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분리해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뭉쳐서 미국이 뭘 갖고 있느냐, 달러밖에 더 있냐, 달러는 종인데 실질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국가들끼리 합치자라는 부분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히토류라든지 금을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이 약해진 부분이 있고 또 괜찮아진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화폐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온다든지 하는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제로 금리가 되면 일본이 마이너스 0.1%, 중국이 뭐 0%, 근데 한국만 3.5%, 망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뭐 국제 준 기축 통화인 뭐 엔화라든지 아니면 위안화하고 비교했을 때 원화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의 어떤 황금성을 환기를 시킨다는 부분, 주식도 언제든지 팔 수 있으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제 예전에 예를 들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9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항공기는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근데 지금 시골의 토지 같은 경우는 많이 해줘야 한 50% 해줄 겁니다. 왜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파트는 70%를 해줍니다. 왜냐면 그나마 이제 팔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래서 황금성이 자산 가격을 어떤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뭐 대출을 끼고 뭘 사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 금리가 높으면 그 부분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이 지금 경기가 좋으냐 그러면 경기가 나쁩니다.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라도 올라서 자산 효과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역자산 효과가 나오게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도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머 켜놓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20분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그 유튜브 수익이, 감사합니다. 유튜브 수익이 한국 통장으로도, 원화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원화 통장을 감사합니다. 원화 통장으로 유튜브 수익 그동안 얼마 안 되지만 아주 그래도 긴 시간을 해가지고 얼마더라?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건 거의 없고 예전에 이제 주식시장 좋을 때 올라온 거 있는데 800이었나 500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그냥 추석 선물 세트라도 하나 사서 돌릴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활용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저거 가져가봤자 별로 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하는 일에다가 집어넣으면 소리 소문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좀 유익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우리 제노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종목의 활력이 조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다만 이제 뭐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버티는 자리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때보다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적도 어쨌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 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다가 다소 줄어든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20%의 영업이익률에 근접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빠졌지만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 중국 진출에 대해서 단순히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중국 쪽하고 거래를 하는 이거 태양광 기자재를 중국에서 직접 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많이 서구화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왕설 그 미친놈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리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거래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제가 이제 요게 뭐 흔히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흔히 접하지 못하는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제조업을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서구화가 됐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의한 문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할 겁니다. 거기는 뭐 한 자녀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영 상태가 안 좋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견해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책임감 있게 일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직원들을 갈궈서 끌고 나갈 사람이 없고 또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난이도가 높아졌고 왜냐하면 말 안 듣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두드려 맞아야 말을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일종의 내놔라는 그런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그러면 자동화로 해결을 받습니다. 이 자동화로 해결을 보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이 자동화로 나온 제품의 분량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의 분량하고는 이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화 했는데 불량이다. 뭐가 다른 문제가 있을까? 사람이 해서 불량이다. 니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서구화된 중국인들 생각보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루미늄 구조물을
예, 국내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조달을 하다가 이 국내 업체도 당연히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요 중국에서 공급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윙탑이라는 업체였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직접 그냥 수입을 하면 당연히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더 싸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국내 조달하고 가격이 똑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요 대표가 그랬었습니다. 중국하고 계약을 맺고 이 중국 업체 담당자가 또 한국에 또 방문을 하고 나름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맺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물건을 파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중국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생각했는데 오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루트로 또 견적을 한번 계속 받아봤는데 똑같이 나오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애들이. 서구화됐고 예전에는 중국 때문에 골치를 앓은 분들이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팔아서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럼 이걸 알고 그때부터 공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니네만 먹냐 이런 거. 그래서 약속 같은 거는 깨는 게 십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까지도 겪었던 중국인이라면 지금 많이 서구화됐고 자동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온 산업은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를 미국이 알아서 때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이런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의식이 다소 개선이 됐다. 미개 사회에서 그 자연 상태 미개 사회에서 그나마 이제 사람이 사는 사회가 됐다. 요렇게 보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노레이가 왜 과거에는 중국 진출을 안 하다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주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제노레이가 그동안 뭐 회사가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 하던 사업 잘 되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누가 팔면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주가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중국 진출해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이익이 더 늘어나는데 이게 아니 제너레이 주가가 반드시 오를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오를 거다라고 보는 게 제너레이의 요 자본 총계를 보면 이게 결국은 순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그 전까지도 보면 이 제너레이가 2018년에 450억이었습니다. 450억짜리 회사가 다음 연도에 596억짜리 회사가 됐고 665억짜리 회사가 됐고 788억짜리 회사가 됐고 이제 880억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이 전에는 이 제노레이의 사업 특성상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았고 왜냐하면 경기를 안 타는 업종이니까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렸고 가치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노레이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고평가 종목도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이제 그닥 비싸지 않은 그래서 싼 종목이 됐습니다. 싼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000원에도 샀는데 지금 가격이면 더 괜찮으니까 짜증보다는 그 긴 안목으로 이제 싸서 살려고 했는데 더 싸졌다. 그러면 사실은 박앤세일이니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식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쉽게 올라가기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을 받는 건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 이 반도체는 제가 시향에도 썼지만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사하고
미세공정 경쟁을 했고 이 최신공정이 대부분 이제 그 화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지어지는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최신공정을 테스트하고 수율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비싼 가격으로 팔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처음에는 20나노도 있고 14나노도 있고 뭐 계속 가다가 지금 이제 그 위탁 생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까지 왔는데 요 과정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이 장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 장비들이 중국 공장으로 가서 한 세대 정도 늦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하자면 최신 공정과 이제 안정된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정된 공정. 근데 최신 공정을 돌리려면 이 공정 중에 일부는 이제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것보다는 중국 지방 정부가 제공한 토지에 중국 지방 정부가 절반 정도 투자한 현지 법인에서, 그리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설비부터 공장 짓는 것까지 대부분 거의 투자비가 들지 않는 선에서 지어진 중국 반도체 공장에 이 안정된 공정을 보내서 생산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최신 공정을 국내 공장에서 계속 또 가동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또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반도체 구조가 그 경쟁 완화도 있었지만 이런 중국의 저렴한 투자비를 통한 생산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이제 괜찮았던 거고, 이제 중국에서 계속 제재를 역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은 결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까지 더해가지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우려까지 더해가지고 주가가 부진했고 실적도 부진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3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3조 원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매우 적긴 하지만 많이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4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고 보면 연간 기준으로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기준으로 올해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8조 6천억, 8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라는 것은 3분기에 3조 원, 4분기에 5조 원 정도 올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예상치긴 하지만 한 9조 원 정도 분기에 올릴 것이고 2025년은 한 12조 원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예요. 12조 원이면 이제 거의 정상화된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2025년에 정상화가 된다.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는 게 관건인데 거기에 맞춰지진 않겠지만, 그럼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28억이니까 202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자산하고 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 정도 하면 적절합니다. 영업이익에서. 그럼 500조, 420조, 현재 시가총액 420조.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도 뭐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2년 정도 후에도 주가에는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는 게 가치 대비해서는 그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치 말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돌아선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삼성전자 추세가 다소 이제 돌아섰고 장기 이런 추세선, 장기 추세선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또 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2025년이 돼도 가치 대비해서 뭐 그렇게 싼 게 아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쉽게 오르기보다는 돈 급한 분들 팔고 나가면서 유동성을 퍼가는 그런 항아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오르기 때문에 뭐 그건 내일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추세적으로 오르는 흐름과 시장 유동성 등등에 이제 영향을 받고, 가치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없으니까 제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S건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GS건설은 저기 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이 됐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건 낸 거고, 영업 10개월 국토교통부하고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 아이고, 끝났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토부가 뭐 8개월이고 서울시가 2개월이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네. 예. 그러면 이 GS건설이 이게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이런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예, 그러면 아이파크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 예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지금 열심히 수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얘네들이 제재를 안 받고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지? 예. 그럼 이걸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학동 참사에 9명이나 사망했는데 상황 내고 영업정지를 피했다. 예. 근데 이게 건설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법이 참 안타깝게도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를 짓고 하자 보증이 끝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에서는 소송을 가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건설사가 이 판결문 때로 그냥 물어주고 나면 그 뒤로 책임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뭐 이게 끝까지 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 법이 우리 국민들을 못 지켜주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못 지켜주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봐 시시하는 거지 뭐 불만을 토해내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차치하고 과거에 이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뭐 잘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GS건설도 같은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금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